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모시고 자동차 업종 실적 분석과 하반기 업황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뭐 대한민국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네. 예. 예,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섹터 애널리스트를 모셨으니까 정확히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현대차가 사상 최고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예. 좀 뭐 유의미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문에서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뭐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네시스 SUV나 아니면 아이오닉 5 같은 신차 효과들이 개선이 되면서 판매 믹스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신차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대당 이익이 올라가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가격 효과들이 겹쳐지면서 실적이 매우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뭐 PC, 랩탑 이런 거, 노트북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PC가 많이 안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나 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을 보면은 사실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고 인센티브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공급망이 풀리면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들거나 인센티브가 높아지거나 이런 좀 약간 거꾸로 좀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보면은 네. 일단 생산은 많이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는 신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좀 공급망 병무 현상 같은 거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판매 대수 자체는 증가를 하겠죠. 올해 네. 상반기까지는 워낙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판매가 안 됐었는데 이제 볼륨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격 조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차 가격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이 안 돼서 뭐 인센티브가 낮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제조 비용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신차 가격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물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하는 효과가 더 셀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보시고 현대차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연간 영업이익은 1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30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뭐 하반기 때 뭐 변수들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때도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연간 10조 원 달성을 하고, 그리고 최대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어떤 경쟁 환경을 보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의 위치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유럽 메이커들 대비해서 생산도 하반기 때 훨씬 더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신차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 출시된 신차들을 보면은 현대차가 아이오닉 6, 이제 아이오닉 5에 이어서 두 번째 EGMP 기반의 신차를 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랜저 후속 모델이 나옵니다. 신형 그랜저가 또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세단 모델이 출시되면서 또 이익도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가 현대차,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3, 40년 동안 현대차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고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현대차를 평가하는 시각이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신차 경쟁력이다라고 말을 할 때 많이 평가를 하는 게 사실은 전기차의 경쟁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모델들이 단종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신차들이 출시가 될 텐데, 현대차 그룹이 EGMP 기반의 신차, 이제 현대차는 아이오닉 5, 기아는 EV6,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GB60 이런 신차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올해 차를 수상할 정도로 평가가 높기 때문에 과거의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평가받던 것 이상으로 지금 또 레벨업된 어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현대차의 과거 5년 동안의 영업이익률, 네. 영업 마진을 보면 해외 자동차 업체보다도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살짝. 예.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PER 멀티플도 낮게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과거 5년 동안의 마진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가서 리레이팅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 과거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약 3에서 4% 정도. 아이고. 지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온 정도를 보게 되면은 뭐 현대차가 한 8% 정도, 네. 기아가 2분기 때 굉장히 높은 실적을 달성을 해서 10%를 이제 달성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완성차들은 사실 내연기관차 쪽으로는 모델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생산 물량도 줄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내연기관차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각국 정부의 보조금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에 따른 코스트 절감 이런 효과 때문에 수익성이 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과거 대비해서 이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봤었던 영업이익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들이 앞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5년 전 정도에 보면은 엔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었습니다. 엔저 현상이 강해지면서 일본하고 업체들 간의 경쟁 구도에서 좀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원화가 거의 1,300원대에 거의 고착화가 되면서 원화 약세 추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좀 다른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질문 하나 드릴 수뿐이 없는데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항상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아 자동차가 역대급을 찍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10% 상회했으면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내려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사실 기아가 2분기 때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기아 같은 매스 마켓 브랜드가 두 자릿수 마진율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를 찍었는데 네네. 이게 과연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두 자릿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3%, 4%씩 영업이익률이 나오다가 지금은 10%에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 뭐 한 8, 9%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 대비해서 거의 더블업된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좀 평탄화되는 단계에서의 어떤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로 레벨업된 부분은 시차를 두고선 실적이 좋으면 결국엔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이제는 주가도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 논란은 있지만 거기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그 해외 뭐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나 토요타나 아니면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P 멀티플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전문가시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섹터를 커버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아차, 현대차의 PER과 외국사, 네. 외국 자동차 회사와의 비교했을 때 뭐 높은지 낮은지, 네. 낮으면 왜 그런 것인지, 네. 높아질 여지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P 멀티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소폭 낮습니다. 소폭 그러니까 낮다. 네. 현대차가 지금 4배에서 5배 사이 정도 네. 뭐 레인지로 말씀드리면 그 네. 정도 되고 있고 네. 기아차가 지금 5배에서 6배 사이 네. 정도로 지금 PER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PER 멀티플이 좀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2분기 때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하반기 때에도 약간의 감익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전반적으로 연결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네. 이게 좀 반영이 되면서 PER 멀티플이 내려오고 있고요. 글로벌 피어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6배에서 7배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큰 차이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5배에서 7배 되면은 40%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 배, 두 배가 굉장히 큰 멀티플 차이인데 글로벌 피어 대비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분기 때 실적이 좋은 거에 대해서 하반기 때 서서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좀 멀티플 갭이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완성차,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나눴고 이제는 부품 회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2분기 실적 그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자,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 모비스가 2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 이하의 좀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좀 안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반기 전망을 하자면은 일단 부품 부문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생산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데 문제는 AS 쪽입니다. 상반기 때에는 AS가 버티면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 하반기 때에는 또 AS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개선은 되지만 그 폭에 있어서는 AS가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폭은 좀 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도가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안 앞으로 좋았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만도 2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원인은 일단 첫 번째는 중국 락다운. 만도가 워낙 중국 시장 비중이 큰데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각종 비용들이 상승한 점, 뭐 MCU나 카메라 센서 같은 것들이 비용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2분기가 생각보다 톤이 안 좋았던 게 중국 시장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원가 상승 부분이 상당히 많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중국 시장은 턴어라운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원가 상승 부분은 3분기 때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 때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3분기까지는 일단 좀 어렵고 4분기는 돼야지 좀 회복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만도 4개만 있다 그러면 네. 만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은 아니군요. 만도가 어떻게 보면은 넷 중에서 가장 좀 지금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위아도 있잖아요. 현대 네. 위아는 또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어요. 현대 위안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 기록을 회사는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기계 부분이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때 흑자 전환해서 이거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있는 네네.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2분기 때도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지속성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설비 관련해서 신규 투자를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할 건데 거의 다 이제 현대 위아가 다 서포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부분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도 앞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기계 부분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은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러시아도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적자가 발생했고 네. 중국도 적자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은 내년도부터는 이제 전기차용 공조 시스템 쪽으로 열관리 시스템 쪽으로 추가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엔진, 뭐 내연기관차 부품군에서 전기차 부품군으로 더 나아가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양쪽 사업부 모두 실적도 좋고 그리고 미래 사업도 애덤이 되는 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부품사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부품 중에서는 현대 위아가 가장 매력적이다. 네. 열관리 시스템 사실 이거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만큼 또 계열사한테 좀 물량을 집중해 주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현대 위아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한다고 그래서 네네. 또 요즘에 또 스마트 팩토리 또 그렇죠. 인기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예.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위아, 만도 뭐 또 다른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 개인 투자자들이 네. 펀드 매니저들 아닙니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품사들의 어떤 입지가 많이 좋아지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완성차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수혜가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확산이 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완성차가 실적이 좋아서 먼저 이제 주가가 뿜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품사로 확산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제 부품사로 확산되는 단계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품사들을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
현대기아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만도 같은 경우 만도나 이제 한우시스템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리 다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네네. 그런 업체들보다는 현대기아차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하반기 때 좀 수익이 좋지 않으실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자동차가 조금 더 좋았는데 하반기 때는 부품이고 그쵸. 부품화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와 비중이 관계가 높은, 좋고 비중이 네. 높은 회사를 네. 우리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모시고 자동차 업종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좀 살펴봤고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